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그 저번 영상에서 대표님이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제 그거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제 미국 증시에 조금 좋지 않을 수 있는 네네. 그런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평가된 성장주들이 좋지 않을 수 있는. 네네. 네. 근데 제가 그 영상 마지막 부분에 대표님의 전망이 어쩌면 틀릴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으로 넘겼는데, 혹시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의 성장성이 너무 뛰어나다면 대표님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식 시장에는 모든 그 주식 시장이 희망하는 사안들이 다 프라이싱이 돼 있죠.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거는커녕 다시 낮아지겠지. 이번 8월에 이런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왔는데도 아예 한 달이니까 일단 그게 프라이싱 돼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좀 다음 달에도 물가가 또 더 높게 나오는데도 아예 그래도 AI의 성장성, 생산성이 엄청 향상, AI로 인해서 인류가 생산성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니까 주식 시장은 다시 성장이 인플레이션을 상쇄한다면, 그죠? 그러면은 주식 시장이야 더 훨씬 좋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게 다 프라이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가정한다 그래도 일단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기 금리가 여전히 4%, 10년물이 4% 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주식시장의 이익 수익률이 어닝스 일드가 지금 아마 장기 금리보다 낮을 거예요. 뭐 S&P 같은 경우에. 아무튼 그거 자체로만 봐도 이미 다 프라이싱이 돼 있다. 첫째. 일단은 그러니까 이미 너무 비싸다. 생산성이 정말로 그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다 즉각적으로 이게 향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기에도 이미 매크로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 둘째는 생산성의 향상이나 그런 거는, 생산성의 향상, 그래서 정말 인플레이션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생산성의 향상은 그렇게 단기간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럼 왜 유가는 지금 그렇게 오르죠? 뭐 인공지능이 뭐 어떻게든 할 수 없을까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AI가 모든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어서 좋은 디플레이션, 나쁜 디플레이션 말고 아니면 디스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즉각적으로, 정말 10년 뒤에는 저는 모르겠으나 이게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너무 놀라울 일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I로 인해서 AI가 정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 큰 로직 안에는, 한마디로 사람의 인건비나 인력이 덜 필요하게 될 수 있다. 사람이 할 일을 AI가 다 대체할 수 있다. 그 논리의 이제 첫 번째에서도 하나는, 뭐 그럼 카페의 인력이 아예 없어진다든지, 그래서 기계가 다 한다든지, 식당도 뭐 그렇게 된다든지, 그 전환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로 할 거예요. 10년 뒤에도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빨라도 10년이라고 칠게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렇게 다 인간을 대체하게 된다. 심지어 투자도 너무 잘해, AI가. 만약에 어느 순간에. 그래서 저희도 다 필요가 없고, 만약에 그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런다라면 사람들은 임금 소득을, 근로소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본 직장이 없어지고, 그런다면 그게 돈을 못 버니까 사람들이 디플레이션적인 요소일 것 같겠지만, 그게 정말 디플레이션적인 요소일까요? 사람들이 돈을 못 벌면, 사람들이 돈을 못 벌면, 그쵸, 소비도 못 할 거고. 네네.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더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AI는 사람들이 아무 일을 안 해도 성장을 계속 이끌 정도의 어떤 그런 생산성까지 도달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일 거고, 그럼 그 정도가 된다면 그걸 기반으로 정부는 어떻게든 돈을 찍어서 사람들한테 다 정말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 대신 AI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기본소득 개념으로 단 기본소득 정도겠냐고요, 그때는. 정말로 지금 AI로 인한 하이비,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가 어제 그렇게 나왔는데도 이런 걸 보면 그게 진짜, 저는 사실 차라리 진짜 한국의 2차 전지가 훨씬 더 다가온, 그 로직이 다가오지, AI는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저는 이제 자세히는 못 봤지만 그 챗GPT 관련 지금 사용자나 이런 게 좀 한 2달 만에 감소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뭐 그거 아마 효준 씨가 좀 그렇죠. 예, 자세히 뭐 리서치 하니까 좀 알려주세요. 어때요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 이 AI 열풍을 좀 예. 그 공을 쏘아 올린 게 챗 GPT인데 네. 챗 GPT가 3개월 만에 이제 이용자 수가 이제 최저치에 도달을 했고 지금 6월에서 7월 동안 약 그 이용자 수가 10% 정도 하락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체류 시간도 원래는 한 이제 8분 해도 9분 사이였는데 7분까지 이제 하락을 해가지고 챗 GPT가 이제 이용자들의 이제 니즈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이제 시장에서 좀 지금 챗GPT의 제일 문제가 뭔가요 지금? 저도 이제 회사 업무를 할 때 챗GPT를 많이 이용하는데 네네. 챗GPT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했을 때 뭐 제가 또 재미난 유튜브 봤는데 뭐 그냥 뭐 무슨 주펄찌개 레시피를 알려줘 이러면 주펄찌개? 예. 주펄찌개라는 게 뭐예요? 없습니다. 주펄찌개가 없는 그냥 예. 주펄이 어떤 유튜버의 그냥 조금 그냥 닉네임인데 네네네. 예, 그냥 그걸 해서 찌개 끓여달라고 하면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레시피 뭐 주펄 2스푼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알려줘서 이런 거짓말하는 형상이 굉장히 많아서 실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문적이지 않은 그리고 솔직히 뭘 업무를 많이 써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실 수도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전혀 못 올려주잖아요. 저만 해도 제가 글을 쓸 때나 정말 챗GPT가 그렇게 생산성이 향상을 시키려면 우리가 글 하나라도 정말 챗GPT가 다 대신 써줄 수 저희가 프루팅을 운영을 하니까 글을 매일같이 쓰는데 뭐 글 하나라도 우리가 어떤 걸 좀 이렇게 입력하면 제대로 나온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훨씬 일이 편해질 것 같아요. 하나도 챗GPT로 되는 게 없습니다. 글이 애초에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뭐 그게 시간을 지나면 좀 어느 정도 저희도 좋은 글을 하나 완성하고 좋은 리서치를 하나 완성하는데 정말 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뀔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라는 얘기인 거고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당장 제가 그냥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작은 회사지만 회사를 자문사를 운영해보고 그리고 또 리서치 회사를 지금 운영하는 입장에서 해보면 일단 저희 업무에는 저도 어떻게 도움될 게 없을까 하고 많이 해봤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게 없더라. 정말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게 없더라. 결국엔 다 저희가 하는 노가다 방식으로 원래 할 수밖에 없더라.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온갖 하입과 이제 기대와 심지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장기로 조달해야 되는 비용이 2020년에 비해 거의 뭐 3, 4배가 올라간 상태인데도 그런 AI가 말씀드리지만 성장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돈을 차입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올라간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갖 시장의 하입이 기대가 껴있는 거죠. 예를 들면 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테크 기업들은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안전자산이야. 만약에 디플레이션적인 전형적인 침체가 온다면 안전자산이야라는 레짐이 꽤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제가 맞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테크 기업들은 현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팬데믹 때 그렇게 지금 현금이 많고 그거 가지고 또 돈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현금이 많은 걸 가지고 단기로 돈을 빌려줘서 지금 단기 금리가 높잖아요. 네네. 이거를 지금 계속 해서 이제 이자 수입을 돈놀이 한마디로 사채처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테크 기업들 입장에서 장기 금리는 반대로 낮아요. 그죠? 그럼 자기들이 팬데믹 때 그 온갖 정부가 양적 완화에 무한 재정 지출을 쓸 때 그때 얘네가 엄청 저리에 빌렸던 장기 금리에 빌렸던 돈이 그걸로 그 낮은 장기 금리에 빌려서 곳간에 채워놓고 남겨놨던 돈을 가지고 지금 고금리의 이자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로. 그죠? 근데 결국에 그때 당시에 이제 낮은 금리에 차입해놨던 그 돈들이 언제까지 계속 낮은 금리로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롤오버를 해야 되는 시간이 온다. 미국 정부랑 똑같아요. 미국 정부도 부채가 빚을 엄청 많이 냈지만 금리가 낮을 때 장기채를 많이 발행을 해서 빚을 조달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만기가 되는 시점이 예를 들면 테크 기업이 3년, 5년 뭐 이렇게 해서 저리에 빌렸다. 그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장기 금리가 어쨌든 앞에 쪽보다 낮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어도 만약 이게 계속 낮으면 계속 역전이 돼 있으면 성장주나 기업들 입장에서 어쨌든 멀리 빌리는 돈은 좀 더 싸게 빌릴 수 있고 앞에 오히려 단기로 빌리는 게 좀 더 하니까 성장주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게 앞쪽이 내려가든 뒤쪽이 올라가든 이제 스티프닝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스티프닝 상황으로 흘러간다면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롤오버가 된 상황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렇게 지금 어떤 그런 꽃놀이패처럼 할 수가 없는 거죠.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라는 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장기금리의 상승을 현실적인 수준까지 상승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상승이 돼서 그게 이제 주가의 멀티플을 아무리 현금이 많고 상관없어요. 현금이 많건 뭐 하건 오히려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막 40배, 50배 이렇게 거래되던 기업들의 멀티플 그 40배, 50배 받던 거를 20배로 줄어들게 하니까 20배, 10배로 줄어들게 하니까 문제인 거죠. 인플레이션은. 근데 시장은 자꾸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연준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지금 완전 이게 있는 건데 아무튼 지금 무슨 얘기하다 아마 성장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 결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정도가 아니고 향후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오래될 수밖에 없고 저는 연준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결코 그런 성장이 돈의 값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당장 미래에 이제 그 현금 흐름을 땡겨서 이제 할인했을 때 현재 돈을 조달하기 위한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거든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그 말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도 네네. 좀 이런 논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닷컴 기술들이 네네네. 뭐 엄청난 발전을 일으켜 줄 거다라고 했었을 때가 이제 거점이었다. 그렇죠. 말인데 이런 논리가 이번에도 또 실현됐을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뭐 그냥 단순한 뭐 그냥 매크로 경제 지식만 가지고 운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보다 저는 실제 트레이더 출신이고 진짜 운용을 하는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많이 보잖아요. 봤을 때 정말로 나스닥이나 S&P 500은 정말 매우 위험하다. 좀 일단 장기 채권 시장부터 좀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서 먼저 신호가 나와야 될 거고 장기 금리만 주시하셔라.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에 대한 해칭이라고 해서 장기채를 사신 분들 진짜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거니까 분들이 됐던 개인이 됐던 뭐가 됐던 잘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을 해보셔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좋은 말씀 있으실 때 또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바로 이거 전에 편 인플레이션이 왜 장기화 그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그거 한번 다시 보시고 저희 과거 영상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